근육이 줄어드는 흐름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몸속에서 천천히 진행되어 온 과정이라는 점을 많은 분들이 뒤늦게야 깨닫곤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무거워진 느낌으로 시작되다가 어느 순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손에 들던 물건이 예전보다 쉽게 무거워지는 흐름이 찾아옵니다. 이런 변화를 대부분 나이라며 넘기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면서 이런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몸에 쌓여가는지 꾸준히 지켜보았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부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팔이나 다리가 가늘어지는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은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움직일 때 충격을 흡수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반인데, 이 흐름이 무너지면 걷는 속도도 느려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며 손끝 발끝의 힘이 약해지는 등 생활 전체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6, 10세 이후에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챙겨 먹는다고 해서 모두가 몸에서 바로 힘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고기나 계란을 챙겨 먹어도 기운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꾸준히 먹어도 다리가 여전히 무겁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먹은 단백질이 근육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관문이 단단히 막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몸이 그것을 근육으로 끌어올 수 있는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고기를 먹고 계란을 챙기고 생선을 먹어도 대부분은 몸속에서 흩어져 버리고 실제 근육에는 닿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하루 식사에 고기를 틀림없이 챙겨 드셨는데도 다리가 점점 약해져서 1시간 걷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또 어떤 어르신은 단백질 보충제를 여러 달 챙겨 먹었지만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난 핵심은 먹은 단백질이 몸 전체를 한 바퀴 돌고도 근육까지 전달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먼저 갖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몸의 흐름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3가지 핵심 조건이 필요한데, 이 조건을 갖추면 평소에 먹던 단백질이 훨씬 더 빠르고 제대로 근육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3가지는 특별한 보충제가 아니라 집에서 쉽게 챙길 수 있는 재료와 식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왜 어떤 분들은 단백질을 적게 먹어도 기운이 살아나는 반면 어떤 분들은 많이 먹어도 여전히 힘이 빠지는지 그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몸은 여러 곳에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허리와 다리가 무겁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어야 일어날 수 있고, 걷는 동안 다리가 떨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에서 소리가 나고, 장갑을 끼거나 단추를 채울 때 손끝 힘이 떨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며 넘기다 보면 근육 감소는 점점 더 깊어지고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지게 됩니다. 근육은 어떤 시점부터는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제때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육 감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몸속 단백질을 만드는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같은 생활 습관도 근육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이 부족하면 몸속 회복 작용이 줄어들어 단백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근육을 만드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8시간에 가까운 수면을 꾸준히 유지하기 시작한 뒤 근육이 조금씩 회복되는 흐름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 작은 흐름이 근육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먹으면 근육 감소 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특정 재료가 근육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입니다. 단백질을 근육으로 옮기는 과정에는 몸속에서 여러 영양 성분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단백질만 챙겨서는 부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몸 상태를 살펴보며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근육 회복 속도가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첫째 조건은 단백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 근육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열어주는 성분입니다. 이 흐름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몸속에서 분해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단백질 섭취량은 충분했지만 이 흐름이 막혀 있어 기운이 전혀 생기지 않았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 대부분은 특정 성분을 챙기면서 힘이 조금씩 돌아오는 흐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분은 흔히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여러 식재료에 들어 있으며 굳이 비싼 제품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둘째 조건은 단백질을 잡아주는 구성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과정에서 단백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백질이 근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필요합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단백질을 단단한 구조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6, 10대 이후에는 이 성분이 부족해지기 쉬워서 따로 챙겨야 할 필요가 큽니다. 평범한 식단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아 근육이 약해지는 흐름을 겪곤 합니다. 셋째 조건은 단백질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돕는 기초 에너지입니다. 몸이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먹은 단백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기운이 떨어지는 분들을 살펴보면 단백질은 충분히 먹고 있었지만 기초 에너지가 부족해 근육으로 쓰이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들어가는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실천한 뒤 3주 만에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말했고, 또 다른 어르신은 팔에 힘이 생겨 장바구니를 들 때 훨씬 편안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떨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느끼는 속도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몸의 흐름이 달라지면서 근육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곧이어 근육 회복을 위해 챙겨야 할 구체적인 구성과 실제로 어떤 재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드릴 텐데,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단백질이 근육에 제대로 닿을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근육 회복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는 흐름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오랫동안 알려져 왔지만 실제로는 생활 속 여러 작은 흐름이 겹쳐 나타나는 변화라는 점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기운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대부분 근육이 단백질을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오늘 이야기하는 세 가지 구성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고기를 식사 때마다 챙겨 드셨지만 여전히 계단을 오르기만 하면 무릎과 허벅지가 떨리는 느낌이 심했고, 또 어떤 어르신은 계란을 하루에 여러 개 챙겨 먹었는데도 손끝에 힘이 줄어 병원을 찾았지만 검사에서는 아무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먹은 단백질이 몸 안에서 흩어져 버리고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한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육으로 단백질을 보내기 위해서는 몸 안에서 여러 과정이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첫째로 먹은 단백질이 소화되는 속도가 일정해야 하고, 둘째로 단백질이 몸속에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하며,
셋째로 단백질이 근육에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성 성분이 충분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단백질은 절반도 활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힘이 생기지 않고 어떤 분들은 같은 양을 먹었는데도 근육이 유지되는 흐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단백질의 활용 흐름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많은 양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 단백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넣었는데 엔진이 막혀 있으면 기름이 아무리 많아도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육도 이와 비슷합니다. 단백질이 아무리 몸속에 들어와도 근육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단백질은 다른 곳으로 흩어져 버리고 결국 근육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구성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단백질을 근육으로 끌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성분이 부족하면 몸은 단백질을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에너지로 소비되거나 배출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평소보다 단백질 섭취량을 2배 이상 늘렸는데도 힘이 전혀 생기지 않아 답답해했는데 이 흐름을 정리한 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었을 때 갑자기 손끝과 다리에 힘이 더 잘 들어간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근육으로 움직이게 하는 길이 열리면 근육 회복 과정이 전혀 다른 속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성은 단백질을 잡아주는 힘입니다. 근육은 단백질이 뼈와 관절 주변에서 단단하게 구조를 유지해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때 부족한 것이 바로 이 구성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구성은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만 먹어서는 충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양의 고기를 먹었는데도 어떤 분은 팔을 들어 올릴 때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간 반면 어떤 분은 여전히 팔이 무거운 느낌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그 사이를 묶어주는 조임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구성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옮기는 에너지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핵심입니다. 단백질을 먹고 몸속에 분해된 뒤 근육으로 이동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기초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초 에너지가 부족하면 단백질은 몸속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흩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기운이 없어서 단백질을 먹는다고 하지만 정작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해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몸이 단백질을 옮길 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근육에는 닿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어집니다. 도대체 어떤 구성들이 이 세 가지 역할을 제대로 채워주며 어떻게 챙겨야 근육이 회복되는 것인지 말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근육 회복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몸속에서 단백질을 조립하는 여러 구성 성분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 구성이 함께 있어야 근육이 단단하게 유지되고 단백질이 제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백질은 몸속에서 한번 돌다가 대부분 흩어져 버리고 근육에 필요한 양은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근육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이유 중 또 하나는 근육을 자극하는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걷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지거나 1시간 이상 걸으면 다리에 뻐근한 느낌이 나타난다면 근육이 제대로 단백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은 움직여야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적당한 움직임을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은 과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에 2~3분씩 몸의 큰 근육을 천천히 움직이는 정도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구성을 함께 챙기고 매일 짧게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준 뒤 다리에 힘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르신은 팔을 들 때 뻐근했던 느낌이 사라지고 글씨를 쓸 때 손끝이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근육 회복은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몸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모든 흐름이 함께 작용해야 만들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는 흐름이 오래 지속되면 회복 속도는 더더욱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느껴지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변화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3주 정도가 지나야 몸의 중심 근육에서 힘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속 흐름이 하나씩 정돈되며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근육 회복의 가장 중요한 구성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성이 갖춰졌을 때 단백질이 근육에 닿는 흐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식재료에서 이 구성들을 쉽게 채울 수 있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영역이라 꼭 차근히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내용을 알게 되면 그동안 단백질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변화가 없던 이유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곧 이어질 설명에서 근육 회복의 결정적인 3가지 구성과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3가지 구성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제품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챙길 수 있는 재료들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먹는 것이 근육 회복의 전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단백질이 근육에 도달하도록 돕는 구성 성분이 일정한 흐름으로 함께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어떤 재료를 챙기고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바로잡는 순간 어떤 재료보다 빠르게 몸이 반응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3가지 구성입니다. 지금부터 이 3가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 그동안 왜 단백질을 먹어도 힘이 생기지 않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구성은 몸속에서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는 문을 열어주는 자연 구성입니다. 이 구성은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을 움직이게 하는 작은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열쇠가 점점 부족해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 구성은 흔히 계란이나 콩류 그리고 생선류에도 들어있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충분히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몸속에서 흩어지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계란을 거의 드시지 않았는데 단백질 보충제만 계속 드시다 보니 몸에서 단백질이 흡수되는 과정이 흔들렸고 결국 근육이 더 약해지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 구성을 꾸준히 챙기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조금 더 잘 들어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 구성은 특히 계란 노른자와 콩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루 식사 속에서 일정한 흐름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을 하루 1개씩 꾸준히 챙기면 많은 분들이 며칠이 지나면서 몸의 중심 근육에서 힘이 조금씩 살아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계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 구성을 챙기기 위해 2~3분 익힌 계란을 하루 1개씩 먹기 시작했고 3주가 지났을 때 평소보다 걸을 때 다리가 덜 떨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구성 자체가 단백질이 근육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열어줬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구성은 단백질이 근육에 붙어 있게 만드는 조임 역할을 하는 구성입니다. 이 구성은 특히 골격 주변의 근육이 힘을 받는 데 중요한 기반인데 이 구성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근육에 도달해도 금방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힘이 계속 빠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구성은 특히 우유나 요거트 그리고 콩류에서 자연스럽게 챙길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음식을 거의 먹지 않거나 소량만 먹기 때문에 근육이 단단해지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우유를 거의 드시지 않았는데 무릎이 자주 시큰거리고 손가락을 움직일 때 힘이 빠지는 느낌을 자주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을 챙기기 시작하고 나서 팔을 들어 올릴 때 힘이 더 잘 들어가는 느낌과 함께 글씨를 쓸 때 손이 덜 떨리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구성은 하루 식사 속에서 소량만 챙겨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거트 반 컵 정도를 식사 중간에 챙기면 단백질이 근육에 붙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며 우유를 매일 마시기 어려운 분들도 요거트로 이 구성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우유가 잘 맞지 않아 늘 소화가 불편했지만
요거트로 바꾸어 이 구성을 챙기자 불편함 없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구성은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근육을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구성은 단백질을 실제로 근육까지 옮기는 에너지를 만드는 구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과 함께 이 구성의 중요성을 잊고 있는데 실제로 이 구성은 몸이 단백질을 띄워 근육까지 데려가는 데 필요한 기초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이 구성은 고구마나 바나나 그리고 현미와 같은 자연 식재료에서 쉽게 챙길 수 있지만 정작 많은 분들이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아 에너지가 부족해 단백질이 근육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한 어르신은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단백질 보충제만 먹었는데 이 구성의 부족으로 단백질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고 기운도 계속 떨어지는 흐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 반쪽이나 바나나 한 개를 아침에 챙기자 단백질이 몸속에서 움직이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성은 단순히 에너지를 채우는 개념이 아니라 단백질이 이동하는 길을 밝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과 함께 챙기면 훨씬 빠르게 힘이 돌아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를 먹고 단백질을 점심 식사 때 챙기며 이 구성을 맞춰갔는데 빠르게 걷는 속도가 이전보다 자연스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구성은 근육이 단백질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움직임을 강화해 주기 때문에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힘이 없었던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가지 구성을 하나로 맞추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구성들은 서로 얽혀 있어서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둘의 작용까지 약해지는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이 근육으로 도달하는 길은 열렸지만 근육을 잡아주는 구성과 에너지가 부족하면 단백질이 흩어져 버리고 근육은 여전히 약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잡아주는 구성은 충분해도 단백질을 이동시키는 에너지가 부족하면 근육 회복이 느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 한 흐름처럼 움직여야 제대로 작용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세 가지 구성을 처음 맞추기 시작했을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몸의 중심에서부터 힘이 조금씩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손끝의 힘이 예전보다 단단하게 느껴졌고 어떤 분은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떨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손을 짚지 않아도 상체를 일으킬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구성을 모두 챙기면 몸속 흐름이 서로 연결되며 단백질이 근육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구성을 챙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흐름입니다. 하루는 잘 챙기고 다음 날은 놓쳐버리면 몸속 흐름이 다시 흔들리기 때문에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 구성을 일주일 동안 꾸준히 챙겼을 때 처음으로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고 또 어떤 분은 15분 걸으면 다리가 뻐근하던 흐름이 3주가 지나면서 어느새 줄어든 것을 체감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세 가지 구성이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이제 곧이어 말씀드릴 부분은 이 세 가지 구성을 실제 식사 속에서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핵심입니다. 이 조합을 알게 되면 근육 회복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스스로 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질 설명에서는 식사 속 실천법과 함께 근육 회복을 빠르게 돕는 구체적인 흐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 회복을 위해 세 가지 구성을 실제 식사 속에 담아내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며 이 흐름만 잘 잡아도 단백질이 근육으로 이어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챙길 때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하는지, 하루 어느 시간에 챙겨야 하는지 고민하시는데 사실 근육 회복은 거창한 식단이 아니라 아주 작은 흐름을 일정하게 이어가는 데서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실천 조합은 누구나 집에서 그대로 따라할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며 몸이 보내는 변화를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 실천법을 알고 나시면 왜 단백질을 먹어도 힘이 생기지 않았는지, 왜 어떤 분들은 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힘이 금세 살아나는지 명확하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구성의 실제 조합을 풀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에너지 구성부터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밤새 에너지 흐름이 멈추어 있는 동안 근육은 기운을 잃기 쉬운데 아침에 바나나 한 개나 고구마 반쪽만 챙겨도 에너지의 흐름이 정리되며 단백질을 끌어올리는 힘이 살아납니다. 어떤 어르신은 아침을 거의 드시지 않았던 탓에 늘 기운이 없었는데 바나나 한 개를 아침에 챙기기 시작한 뒤 단백질이 몸에서 움직이는 속도가 전과 다르게 느껴졌고 점심을 먹고 나면 다리에 힘이 조금씩 들어간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침의 에너지는 근육 회복에 있어 생각보다 중요한 흐름입니다. 점심에는 단백질 자체와 첫 번째 구성을 함께 챙기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때는 계란 한 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구성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몸이 단백질을 끌어올리는 길을 열어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점심마다 계란 한 개를 챙기면서 단백질을 평소보다 적게 먹어도 전보다 기운이 살아나는 흐름을 느꼈는데, 이는 구성 성분이 단백질의 흐름을 바로잡아 근육까지 도달하기 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콩류가 조금 들어간 반찬이 함께하면 단백질이 근육까지 이어지는 속도가 더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저녁에는 근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두 번째 구성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트 반 컵 정도만 챙겨도 단백질이 근육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돕고 하루 동안 움직이며 쌓인 근육의 부담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요거트를 저녁에 챙기기 시작하면서 밤에 잠들기 전에 다리가 덜 떨리는 느낌을 경험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을 굽혔다 펼 때의 감각이 부드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이 변화는 몸속에서 단백질이 근육에 붙어 있도록 조여주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